안녕하세요, 학생, 학부모 여러분.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교사 오수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출간된 대입정보 119 자료집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2022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또 토대로 또 그 내용을 또 어떻게 가공을 해서 좀 분석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입정보 119 그 자료집은요,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 하면 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디 포털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어디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관련 링크가 뜨기 때문에 접속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보시면 대입정보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 안에 대입전략 자료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로 들어오시게 되면 대입정보 1219 자료집 책자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정보 119 자료집을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대입 전형 주요 사항, 그쵸? 그 다음에 전형별 대입의 이해와 준비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는 이 대입 주요 사항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입시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4년 대입 제도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졸업을 한 올해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죠. 졸업생들이 실제 국어, 수학, 응시 과목을 정해서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교육과정은 개정교육과정을 도입해서 올해 고3 아이들이 공부를 했지만 실제 수능 체제는 과거 선배들이 봤던 수능 체제를 적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현재 고3부터는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사탐, 과탐, 문이과에는 구별 없이 응시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요새 많은 수능의 위주의 비율이 늘었다더라, 그쵸? 정시에서 수능 비율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실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의 30%까지의 맞추려고 하는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시의 인원이 분명 소폭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물론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증가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제 대입 개편, 2022 대입 개편에서 나왔던 부분은 교과 30% 또는 수능 30%를 대학에서 모집 인원으로 선발을 해라라고 하는 교육부의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지역 대학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교과로 30% 이상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메시지의 의미는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수능 위주의 30% 정도를 맞춰라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그 의미에 맞게 좀 인원들을 증원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023에서 수능 40%까지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16개 대학에 한해 40%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논술과 그쵸?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았었던 그 대학들의 교육부가 수능 40%까지로 맞춰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40%를 맞추려는 기조에서 정시의 인원들이 좀 증가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는 약 한 1200명 정도가 더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될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 4개년 대입제도 비교해서 일단 학생부 개편하고 자소서 또는 추천서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학생부에 이제 항목별 내용의 축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대학에서 어떻게 대학에 이제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죠. 학생부의 항목들의 축소가 이루어지고요. 자소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항수가 축소되고 또 글자 수가 그래서 감소하는 상황이 개편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좀 덜어질 부분은 분명히 생길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 고3 되는 학생들부터 추천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해서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10% 이상을 실시하라고 권고가 들어왔는데요.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에 대한 부분은 이건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럼 모든 대학에서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올해 고3 애들한테 적용이 돼서 실제 수도권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해서 10% 이상 실시해야 되는 지금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편안이 적용이 돼서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의 인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들을 확인을 분명히 할 수가 있죠.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인원 변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요 대입 바로 4년 예고제죠. 대입 전형의 4년 예고제인데 이 히스토리는 대입 정책이 최초적으로 발표가 되죠. 그래서 중3 2월 말 전에 발표가 납니다. 중3 학생들에 해당하는 대입 전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사항이라는 게 고1에 발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항에는 보통 대입 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학들이 대입 전형을 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2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죠. 이거는 이제 고2 4월 말까지 그래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요. 실제 이 대입 정보 119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자료집의 그 책자 내용도 바로 발표된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그러니까 현재 고3 아이들, 올해 이제 올라가는 고3 아이들이 작년에 고2 4월 말에 발표됐던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고3에 이제 수시나 정시 기간 앞서서 5월 3일, 9월 1일자로 해서 지금 모집 요강이 발표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모집 요강은 이미 시행 계획의 내용들이 다 뭐 90% 이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요강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전형 운영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대학별 고사 날짜나 그쵸? 그다음에 뭐 실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입 전형의 이제 주요 특징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129 책자에 보면 다 담겨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시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전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도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논술 인원의 또 감소 부분 그리고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서 이제 고른기회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입 정보 119 책자 구성에 맞게 안내를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상단에 보면 요 페이지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자료를 보실 때 그 페이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그 페이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대입 전형 일정의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 기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수시 합격까지 발표의 날짜를 우리가 수시 전형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시 전형 기간이 지금 92일 정도 잡혀 있고요. 정시도 원서 접수되고 정시 실제 운영을 하게 되죠.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위주인데 왜 뭘 운영한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시에서는 또 예체능 실기 쪽에서 우리가 실기 전형들 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 기간, 그러니까 학생들을 뽑는 기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 기간은 약 24일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수능이 중간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 대해서 이제 합격하게 되면 이제 최초 등록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미등록 충원 나중에 이제 추가 합격하는 경우죠. 우리가 충원 합격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그래서 그 충원 합격의 기간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12월 27일 9시까지. 그래서 이때는 충원에 대해서는 전화로도 많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겨서 합격에 대한 통보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된 시행계획에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6,553명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894명이 감소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대학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지금 다들 알고 또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정시 모집을
2021이죠. 2021 정시 모집을 했는데 실제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와서 대학에 학생들을 지금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학의 정원은 뭐 그 속도에 맞게는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원의 미충원들이 생기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양상은 당분간 또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 전년 대비 1.3%포인트가 증가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이제 수도권 위주로 해서 정시의 선발 인원이 소폭 증가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수시의 모집 인원 비율이 77%에서 75.7%, 그리고 정시는 23에서 24.3%, 정시 모집 인원이 8만 4천 명 정도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또는 정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인원이죠. 그래서 또 학생들이 요 학생부 위주 전형의 교과나 종합으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성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1.3%포인트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율을 보면 67.1에서 67.3, 그 다음에 66%까지 감소한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렇게 감소 인원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듯이 정시에서의 수능 위주 전형의 증가가 학생부 위주의 상대적인 감소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행계획에 이제 담겨 있는 주요 특징의 논술 부분은요.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가 3개 대학에서 논술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700명 이상의 인원들을 신설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논술 위주의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요. 그렇죠. 그 이전에 33개 대학에서 논술을 응시를 시험을 보고 했는데 그 대학에서 모집 인원을 1,700명 이상 또 감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논술의 인원이 감소했다. 그래서 36개로 늘어났지만 대학의 평균 인원은 대학별 평균 인원은 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럼 이 대학별 평균 인원의 감소는 또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쵸? 모집 단위인 학과별 모집 인원의 감소 부분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충원이나 추가 합격 부분에 조금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의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의 정보의 어떤 시책, 그쵸? 사회 통합 전형의 또 증원, 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계속 이 고른 기회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 규모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면 대학마다 이제 전형의 설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특별 전형을 고른 기회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고른 기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고 있는 그 전형의 지원 자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국가보훈, 농어촌, 또 기초생활, 차상이겠죠. 그쵸? 이렇게 다양한 특별 전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이 이 전형을 또 고른 기회로 편성이다, 또 이 전형으로 뽑겠다라는 것은 대학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죠. 지역 인재 선발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에서 올해 6%대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인재는 또 지역에서의 선발하는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서는 또 학생부 교과와 종합의 선발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2020년도죠. 또 이 지역 인재 관련돼서 이제 지역 균형 인재 이제 육성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부분들로 해서 다시 또 입법 예고가 돼서 더 확대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국가의 정책하고 이렇게 또 맞물리는 부분의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기보다는 증가 추세 또는 유지하는 추세를 계속 갖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보면 대학의 문이 소폭 이렇게 좀 넓어졌다라고 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 또 대입 전형의 이제 주요 현황으로 해서요. 이제 그 수시 모집 인원 전체 중에서 약 86.9%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예. 그리고 정시 모집 인원 중에서는 90.3%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교과 인원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죠. 예, 그러니까 교과 인원의 증가는 그쵸. 지역균형 그 10% 선발 부분이 적용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위주 종합 인원의 감소는 어디하고 맞물리나요? 그쵸. 정시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의 증가. 그쵸? 올해 이제 2022 개편에서 담겨 있던 정시에서 수능 위주의 30% 또는 교과에서의 30%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학에서 정원의 조정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고요. 그 정원의 조정들이 담겨서 인원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2022에서 또 크게 또 새롭게 도입된 부분은 뭐 약학대학 선발 현황이죠. 그러니까 이 약학대학이 기존에 2+4 형태로 해서 우리가 약대 편입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타 대학이라도 학부 과정을 2년 다닌 다음에 이제 편입 과정으로 해서 약대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이 과정을 그냥 6년제 학부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대에서도 의대 이제 편입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편입에서 지금 의대도 6년제로 해서 아예 학부로 이렇게 돌아섰는데요. 약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33개 대학에서 수시에서 한 923명, 정시에서 한 655명을 이렇게 선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건 수도권에 있는 약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약대 상황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종합전형이 한 30.1%의 비율로 높게 설정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정시의 비중도 44.3% 정도로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의대도 이제 종합의 비율과 정시의 비중이 높았던 것처럼 수도권 또 약대는 그 비율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약대들입니다. 이제 또 국립대들이 또 약대들이 또 많이 잡혀 이렇게 또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 약학대학의 어떤 특성은 일단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특별 전형의 비율이 높게 잡혀 있는데 이 특별 전형에는 그렇죠.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그 지역 인재, 그렇죠?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이 높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대가 이제 새롭게 올해 이제 또 의치안과 달리 또 약대가 다시 학부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또 자연계열 희망하는 아이들의 상위권의 어떤 분포나 또 이런 부분이 변화를 가질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수도권 지역균형 선발 현황의 예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에서 교과 전형으로 해서 지역균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해라. 모델은 이제 서울대의 모델이었거든요. 서울대 지역균형은 타 지역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선발이 되더라.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너희 대학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의지가 있다면 오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 그런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제 교육부의 정책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균형의 선발 현황의 예시고요. 모든 대학이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예시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전형의 변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전형명들도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의 면면들만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 주요 사항들. 예. 그래서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추천자라고 해서 학교에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경우 아닌 경우.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추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